치악산 기슭 아래 오래된 통나무집엔 젊은 CEO가 있습니다. 투박한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그의 요리는 정갈하면서도 소박한 우리의 토속 음식. 요즘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화려하고 도도한 음식들과는 거리가 멀죠. 한결같은 뚝심과 철학으로 젊은 한식, 건강한 한식의 새로운 가능성을 말하는 사람. 매일매일 건강한 밥상을 차리는 남자. 맛의 장인을 꿈꾸는 윤승갑 대표를 만났습니다. 원주시 행구동, 승갑씨의 오랜 일터입니다. 토속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원주의 유명 맛집으로도 유명하죠. 이곳의 오너이자 주방 셰프인 승갑씨. 일단은 제가 열심히 했던 부분을 손님이 드시고 맛있게 드셔주는 거에 일단 하나가 매력이 있고요. 근데 사실은 매번 꽃이 사실 이쁜 거는 아닙니다. 꽃이 피기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려움도 하나의 재미거든요, 분명. 20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승갑씨는 아버지가 운영하던 이 사업장에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강산이 2번 바뀌는 동안 그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전통 음식 지킴이로 서서히 세상이 주목하기 시작했고 원주 외식업계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한식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상 최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밥상을 차리고 싶다는 승갑씨. 그의 일상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 회사 상호 자체가 노출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분주했던 하루가 마무리되는 시간. 하지만 승갑씨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랑 여기 회사에 대해서 제가 마케팅 그리고 SNS 마케팅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완판된 제품 복숭아 병조림이요. 올해도 또 고객들이 기다리고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품 디자인이 좀 고객들이 만족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디자인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또 이 제품 용기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꽤 오래전부터 농산물 가공에 관심을 가져온 그는 제품의 완성도를 위해 시간이 날 때면 전문가로부터 컨설팅을 받습니다. 윤 대표님의 첫째 그 강점은요. 제품 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윤 대표님의 친절도예요. 고객들이 왜 사실상 SNS 무서운 건 아시죠? 뭔가 좋은 이야기를 하면 확산이 확 되면서 그런데 반대 상황으로요. 나쁜 이야기들은 더 빨라요. 그런데 우리 윤 대표님이 고객들 응대할 때 사실상 그 젊은 고객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만족도 자체가 높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또 좋아하시고 또 거기에다가 제품이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고객들이 원하는 그 니즈를 본인이 맞춰주고 있으니까 복숭아 1년 내내 못 먹잖아요. 사실상 생과로 팔면은 한 철밖에 못 팔잖아요. 근데 영농조합법인에서 가공을 해버리니까 이게 1년 내내 고객들이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공이라는 그 키워드를 이렇게 끈을 잡고 가는 걸 수도 있어요. 전통 찻집으로 출발해 토속 음식점으로 업종을 바꾸고 탄탄하게 자리 잡기까지 20년. 열정으로 일구고 가꾼 이 통나무집은 승갑씨에겐 역사이고 삶입니다. 부단히 노력하며 가꿔온 만큼 앞으로도 지키고 더 단단히 키워야 할 분신이죠. 쉼없이 배우고 익히며 밤늦도록 공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슨 것인가요? 이거는 기능장 준비하기 위해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여긴 지금 서울이고요. 요즘 승갑씨는 4월에 있을 한식 조리 기능장 시험을 위해 일주일에 2번 서울을 오가며 보고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조리로 일단 발을 들였고요. 최고 목표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인정하는 부분이 기능장이라 기능장은 또 꼭 따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조리 기능장 시험은 한식을 베이스로 중식과 양식,
제빵과 보거 중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치르는데요. 특히 이제 사시미 쪽 날들은 외날이라 손톱에다 살짝 건드리면 딱 씁니다. 그래야 날이 섰는지 안 섰는지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손톱에다 살짝 그렇게 걸고 있습니다. 아,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 날을 세운 부분을 이제 뭐 다 조리사들마다 다른 방법들이 있지만 이게 가장 표준 방법이고 또 표준이 또 항상 또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기본에 충실해야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법. 알겠습니다. 아, 네. 뭐 상황마다 뭐 머리 치는 칼, 껍질 미는 칼, 회 뜨는 칼, 뭐 적어도 3개 정도 이상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들고 다니세요? 네, 가방채로 들고 다니는 부분이 가장 편해서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사시미를 이렇게 가져보면요, 제 칼이기 때문에 뭐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고가 부분이 아니라서 제 칼은 항상 소중하니까요. 제가 또 들고 다녀야 되고 그래서 또 뭐 하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이 부분이 혹시나 이 칼날하고 부딪혀도 이 칼날을 다치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게 기본이고 이게 가장 좋습니다. 보거 조리의 가장 중요한 칼 준비까지 완료. 예. 일단 오늘 준비하시는 거, 네. 일단 준비하시는 거 이제 준비 거의 재료 공부 다 돼 있으면 재료 점검 먼저 할게요. 이제 확인하겠습니다. 자, 우선 두고, 두고, 네. 네, 펴고 있습니다.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연습도 실전처럼 실습생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시간. 2시간 안에 보거 회부터 탕과 튀김, 껍질 무침 등 심사위원이 원하는 5가지 요리를 모두 완성해내야 합니다. 게다가 맹독을 품고 있는 보거 알 분리는 섬세함을 요하는 작업. 승갑 씨의 손끝에 긴장감이 스칩니다. 보고라는 것은 이제 사람과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복 자격증이 없이 복을 취급을 하거나 뭐 하게 되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는 자격증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지 별 탈 없이 실습을 이어가는 승갑 씨. 다 된 거죠, 선생님? 예. 모든 조리 시험 중 최상의 난이도를 가진 보거 요리는 알면 알수록 어려운 조리 과정 중 하나. 남들은 다 어렵다고 꺼리지만 승갑 씨는 그 이유 때문에 보거를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선뜻 도전하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나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겠다는 계산에서였죠. 아, 긴장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조리 기능장 시험은 합격률이 응시자의 10%도 채 안 될 만큼 매우 고난이도의 시험. 2시간, 긴 시간이 아닌가 봐요. 아, 그럼요. 5가지 메뉴 빼기에는 정말 수련되지 않으면 절대 2시간 5가지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번엔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보거 껍질 가시밀기. 평소 자신 있었던 파트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만 껍질에 상처를 내는 승갑 씨. 보다 못한 스승님이 도마를 바꿔주는데요. 아, 가시를 밀 때 도마가 휘면 그 껍질에 이렇게 상처가 나게 되고요. 이 껍질을 이 가시를 잘 밀고 이 껍질을 잘 활용해서 껍질 무침을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연습 부분이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괜한 연장 탓. 그래도 이내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전을 합니다. 가시를 잘못 밀어 계속 껍질에 상처를 내면 껍질 무침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실전에선 이미 불합격이란 얘기죠.